천어 도인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청관의 장모는 100년 동안 언제나 도류 쪽에서 집장해왔네. 이 우영이 죽은 이후에는 충어 사제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네. 그러니 차후로도 아우님의 두 내외는 전력을 다해서 본파가 쇠퇴하여 이 무림에서 종적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면 이 우영으로서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겠네. 석청은 거듭 되풀이해서 요구했으나 천어 도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은 술잔을 놓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으며 안주 먹는 것도 잊고 있었다. 석파천은 이때 한 조각의 닭고기를 가만히 찢어서는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그러나 쩝쩝거리는 씹는 소리가 날까봐 그만 꿀꺽 삼켰다. 그러나 그의 한 쌍의 눈동자는 여전히 틈바구니를 통해서 아래쪽을 열심히 몰래 살펴보고 있었다. 이 무렵석 부인 민유는 남편과 천어 도인이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데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는지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천천히 손을 뻗더니 두 조각의 동패를 집어들고 한번 살펴보더니 그대로 자기의 품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천어 도인은 나직이 말했다. 삼해, 이리 내놓게나. 민유는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사형을 대신해서 갈무리해 놓고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어 도인은 말로써 그녀를 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손을 뻗쳐서는 빼앗으려고 들었다. 바로 이때 마침 석청 역시 젓가락을 뻗쳐서는 한 쟁반의 장어구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정이 오른팔로 천어 도인의 손바닥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석 부인의 아래쪽에 앉아있던 충어가 손과 팔을 한번 움츠렸다가 다시 뻗쳐내면서 동패를 낚아채려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역시 내가 갈무리를 해두기로 하겠네. 석 부인은 왼손을 쳐들고 4개의 손가락으로 마치 비파를 타듯이 그의 손목을 핥히려고 들었다. 충어는 왼손마저도 뻗쳐내면서 손가락으로 석 부인 민유의 오른쪽 손목을 짚으려고 했다. 석 부인은 오른쪽 손목을 가볍게 쳐들면서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퉁겨서는 한 가닥의 세찬 기운을 충어의 가슴팍 쪽으로 쏘아보냈다. 충어는 이미 천어 도인의 명령으로 상청관의 관주 자리를 계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그들 한파의 도인이나 속인이나 무죄자들의 장문인이 된 것이었다. 그는 석청 부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 원래 호의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조각의 동패로 말하면 전체 상청관 도사들의 목숨과 관계 있는 일이며 천어 도인이 이미 그 두 조각의 동패를 받아들인 이상 다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게 했다가는 전 상청관의 도사들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석부인 민유와 쟁탈전을 벌이게 된 것이었다. 이때 그는 상대방의 손가락이 가슴팍을 향해 지풍을 날려오자 즉시 손을 휘둘러 장풍을 내쏟아 막아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앉은 상태에서 삽시간에 7, 8초를 교환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본래 한 스승에게서 무공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펼치는 것이 모두 다 본문의 금나수법이었다. 비록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뜻이 없었으나 손을 쓰는 것이 명쾌하면서도 깨끗했으며 한자 둘레라는 범위 안에서 전력을 다해 겨루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이 과거 함께 무예를 배우게 되었을 때에 서로 무공을 절차한 바가 있었지만 사문에서 무예를 다 익히고 헤어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차에 걸쳐 서로 상면을 한 적이 있었지만 줄곧 상대방이 손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던 터였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손을 쓰게 되자 마음속으로 똑같이 상대방의 정묘하고도 심오한 무공에 속으로 갈채를 보내 마지 않았다. 새 식탁 가에 앉아있는 나머지의 16명 역시 모두 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본문의 고수들로서 석청 부부가 근 10여 년간 강호에서 지극히 쟁쟁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와 충어가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서로 동패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본문의 무공의 묘지를 그야말로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을 대하게 되자 하나같이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10여 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의 세력은 막상막하였다. 그러나 석 부인 민유는 오른손으로 두 조각의 동패를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겨우 주먹질만 할 수 있었을 뿐 구웅나, 탄, 조 등 본문이 금나수법 절기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크게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다시 몇 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충어가 왼손으로 공력을 돋우고 석 부인의 왼팔을 눌러서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오른손의 5손가락은 어느덧 동패에 닿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었다. 석 부인은 속으로 이번에야말로 그에게 낚아채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만약에 각기 내력을 도두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면 첫째 보기에 우아스럽지 못하고 둘째로 그녀 자신은 역시 여자인지라 내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충어 사형만큼 옹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는 즉시 손을 벌려 두 조각의 동패가 아래로 떨어지도록 놓았다. 이것은 물론 자기의 남편에게 넘기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석청은 즉시 손을 뻗쳐서는 그 두 조각의 구리패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갑자기 두 가닥의 세찬 바람이 얼굴로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바로 천어도인이 그를 향해 두 손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가닥의 세찬 바람은 패도적인 기운이 없었지만 이미 웅후하게 가다듬어진 장력으로서 항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중상을 입고 말 것 같았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설사 구리패를 수중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떨구고 말 것 같아서 부득이 손을 뻗쳐서는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장력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조금 멈칫거리는 순간에 천어 아래쪽에 앉아있던 조어 도인이 어느덧 손을 뻗쳐서는 동패를 받아서 거머쥐는 것이 아닌가. 구리패가 일단 조허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석청 부부와 천어 그리고 충어 네 사람은 동시에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일제히 손을 거두어들였다. 충어와 조허는 이때 허리를 구부리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사제와 사매는 너무 탓하지 말게나. 석청 부부 역시 재빨리 몸을 일으켜서는 발례를 했다. 그리고 석청은 정중히 말했다. 두 분 사형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이까. 저의 부부가 역시 경망한 짓을 한 것 같소이다. 장문 사형께서 내공이 그토록 심오하여 소재보다는 10배나 더 강한 편이니 이번 길이 비록 흉악하고 위험하겠으나 무사히 빠져나올 생각만 있다면 전혀 가망이 없는 노릇이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조금 전 천어도인과 일장을 교환해 본 석청은 이미 장문 사형의 내공이 자기보다 훨씬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천어도인은 그 말을 듣고 쓸쓸히 웃었다. 아무쪼록 사제의 말처럼 되기를 바라는 바일세. 자, 드세. 그리고 그는 술잔을 들고서는 단숨에 들이켰다. 석파천은 민유가 구리패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두 조각의 구리패에 어떤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지라 그저 석 부인이 자기에게 잘 대해준 점만을 상기하고는 속으로 작정을 했다. 저 도사가 구리패를 빼앗아 갔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되찾아서는 석 부인에게 드려야겠다. 이때 석청이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아무쪼록 사형께서는 이번 길을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소재의 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급히 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형들 및 사제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군요. 그럼 이만 실례할까 합니다. 묻도사들은 속으로 흠칫했다. 천어 도인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아우님의 자제분이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예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네. 아우님 두 양주의 위명과 설산파의 성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 누가 그토록 대담하고도 망령된 자가 있어 자제분을 사로잡아갔다는 것인가?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일을 이야기하자면 길어지지요.
태반은 소재가 덕이 없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 견자가 못된 짓을 마구 저질렀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을 결코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비록 현 소장의 그 널따란 저택이 100만 검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깨끗이 타버리고 말았지만 여전히 자기 집안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설산파에 대해서 결코 앙심을 품거나 증오심을 품지 않고 있었다. 충어 도인이 낭낭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제와 삼해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제와 삼해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로잡아갔다면 그것은 상천관을 업수히 여기는 짓일세. 그가 얼마나 커다란 내력을 서로 가지고 있고 이 우영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역시 소재에게 한 팔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제의 사랑하는 아들이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사문의 어려움을 알고 달려와 준 것을 보면 사형제지간의 정의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겠네. 그런데 설마하니 우리 이 우비자 격인 늙은 도사들이 전혀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석청 부부의 아들을 잡아간 상대방이 석청 부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많고 세력이 큰 설산파의 사도를 겁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틀림없이 매우 무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지. 석청의 아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이 바로 설산파의 인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석청으로서는 자기 집안의 추악한 일면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더더욱 상천관이 이번처럼 커다란 액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또 다른 강적을 만들게 되고 설산파와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 싫어서 인사말만 했다. 여러 사형제들께서 그토록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부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알아보지 못했으니 나중에 어느 정도의 두서를 찾게 된 이후에 저희 부부가 여전히 어렵고 힘이 약하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에 틀림없이 상천관으로 되돌아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어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네. 사제 두 양주는 그때에 반드시 몸소 이곳으로 달려올 것 없이 그저 사람을 시켜 정갈만 보내온다면 상천관에서는 모두 나서서 도와주겠네. 석청 부부는 두 손을 마주잡고 사의를 표했으나 속으로는 오히려 서글픈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생각을 했다. 설산파에서 내 아들을 천가닥 만가닥으로 잘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부부로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며 결코 이 상천관으로 와서 한 명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 두 부부는 작별 인사를 고하고 청당에서 나갔으며 천어 도인과 충어 도인 등도 모두 다 그들 부부를 전송하려고 나갔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재빨리 편액 뒤에서 뛰어내려 밖으로 달려나갔다.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그는 석 장주 부부의 아들을 잡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동패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장난을 한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다. 허나 그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퍽이나 관심이 갔다. 민유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아주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그리하여 그는 석청 부부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해 커다란 나무 위로 먼저 올라갔다. 동북쪽으로 10여 개의 등불이 켜져 있고 석청 부부가 막 상천관 도사들의 전송을 받으며 말을 타고 떠나려 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석청 부부가 말을 타고 있으니만큼 자기가 빨리 쫓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 부부가 나아간 방향을 확인한 후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비탈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헌데 관문에 이르기 전에 그 누가 호통쳤다. 누구냐? 게 서라. 그가 편액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을 적에는 숨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마음 놓고 다름질을 치자 무공의 조예가 깊은 상천관의 도사들은 즉시 외부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다가 석청 부부가 말에 올라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사방으로 석파천을 에워싸듯 하고 접근해 왔던 것이다.
호통 소리와 더불어 어둠 속에서 싸늘한 검기가 번쩍였다. 석파천은 흠칫해서 앞을 바라보았다. 몽롱한 야색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조허도인이 아닌가. 석파천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기뻐했다. 조허도인이 아니시오? 조허도인은 웬 알거지 같은 녀석이 자기의 도호를 알고 묻는 바람에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런데만 귀하는 누구신가? 석파천은 손을 내밀었다. 그 구리패를 나에게 주시오. 조허도인은 그 소리에 대노했다. 이걸 주마. 호통 소리와 더불어 그는 장검을 떨치며 석파천의 다리를 찔러왔다. 상천과는 계율이 엄했다. 함부로 살생을 못하게 금하고 있어서 조허도인은 구리패를 달라는 말에 크게 노회 금기를 어기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내력을 알기 전에 독수를 쓰지 않고 상처를 입히려고만 한 것이다. 사실 구리패는 구리패를 받은 문파에서 받는 즉시 그 문파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었다. 만약 구리패가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천관의 사람들, 목숨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판이라 석청 부부가 가져가려는 것도 한사코 말린 것이다. 이때 석파천은 상대방이 자기의 다리를 찔러오자 슬쩍 피하면서 오른손으로 조허도인의 어깨 쪽지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조허도인은 상대방의 솜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장검으로 원을 그리듯 하며 석파천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왔다. 석파천은 상대방의 장검 아래로 목을 움츠리고 기어나가는 동시에 장검이 자기의 머리를 찔러올까봐 자연히 오른손을 위로 떠받들 듯 뻗쳐냈다. 벼랑간 조허도인은 비릿한 냄새가 코에 스미는 것을 느끼고 그만 어지러워서 힘없이 쓰러졌다.